컴컴한 응접실, 쿵소리와 함께 서류 뭉치가 대리석 테이블 위에 내던져집니다. 당신들 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 30년이야, 30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엔 분노와 배신감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순자야, 진정해. 우리가 다 설명할 테니까. 설명? 이게 설명으로 될 일이야? 당신은 내 시어머니도 아니고 저 사람은 내 남편도 아니었잖아. 내 인생 전부가 거짓말이었다고. 손에 들린 DNA 검사지와 유언장, 그리고 30년 전 병원 기록, 모든 진실을 담은 서류들이 손끝에서 바들바들 떨립니다. 순자, 일단 앉아서 얘기 좀. 닥쳐. 입도 뻥긋하지 마. 한 여인의 절규가 밤하늘을 가릅니다. 도대체 이 평범해 보였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0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른 새벽 4시 30분 서울 변두리 작은 반찬 가게 주방에 불이 켜집니다. 칼질 소리, 물 끓는 소리, 프라이팬에 기름 지글거리는 소리. 박순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멸치볶음 좀 더 만들어야겠네. 어제 김 사장님이 5팩이나 가져가셨으니까. 57세, 손은 30년 세월만큼이나 능숙하게 움직입니다. 시금치 데치고, 콩나물 무치고, 어묵 볶고, 고등어 굽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투명 용기에 담깁니다. 오전 7시 가게 문을 엽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여셨네요. 어머, 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오늘 고등어 진짜 싱싱해요. 그래요? 그럼 2마리 주세요. 우리 영감이 고등어 엄청 좋아하거든. 네, 큼직한 걸로 골라드릴게요. 김치도 새로 담갔는데 맛 좀 보세요. 아이고, 사장님 김치는 정말 우리 엄마 손맛이에요. 하나 더 살게요.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게 안. 손님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해합니다. 이게 바로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손님이 뜸해지자 잠시 의자에 앉아 한숨을 돌립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남편 최민호입니다. 여보세요? 여보, 나야. 오늘 저녁 좀 늦을 것 같아.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서. 또 요새 너무 늦는 거 아니야? 건강 챙겨야지. 알았어, 알았어. 어머니 약은 챙겨드렸어? 응, 아침에 드렸어. 근데 오늘따라 기운이 없으셔. 병원 모시고 가야 하나? 괜찮으시겠지 뭐. 그럼 나 바빠서 끊을게. 툭, 통화는 그렇게 끝납니다.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묘한 씁쓸함을 느낍니다. 요즘 남편은 뭔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도 않고 말투도 차갑습니다. 오후 6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합니다. 2층짜리 작은 빌라. 30년 전 결혼하면서 남편과 함께 마련한 보금자리입니다. 대출금은 아직도 조금 남았지만 곧 다 갚을 수 있을 겁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 김말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오니? 종일 어디서 뭐 했어? 가게 장사가 그렇게 잘 되나? 어머니, 저 왔어요. 편찮으시다면서요? 어디 불편하세요? 불편하긴.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고 내가 해준 음식 먹고 탈났나 봐. 가슴이 철렁합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인데 늘 이런 식입니다. 제가 병원 모시고 갈까요? 됐어, 됐어. 내가 모시고 가봤자 병만 더 커져. 민호 오면 민호가 데려갈 거야. 네, 알겠어요. 그럼 저녁이라도 드세요. 오늘 미역국 끓였어요. 미역국? 나 미역국 싫어하는 거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기억력도 없어? 말없이 부엌으로 향합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지만 참습니다.
30년간 참아온 것처럼 저녁 8시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드라마에선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나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지. 우리 어머니가 훨씬 심하신데. 그때 집 전화가 울립니다. 따르릉, 따르릉. 받으려 하자 김말순이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낚아챕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김말순의 얼굴이 창백합니다. 어머니, 무슨 전화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꺼. 그래도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시끄러워. 내가 알 바 아니니까 그냥 있어. 말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요즘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밤 11시 남편 민호가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옵니다. 어머, 술 많이 드셨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먼저 잘게. 저녁은 차려놨는데. 배불러. 밖에서 먹었어. 민호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가려다 멈춥니다.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 그것도 비싼 향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설마 그럴 리가.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남편의 옷을 확인합니다. 와이셔츠 깃에 묻은 립스틱 자국. 재킷 주머니에서 나온 호텔 영수증. 이게 뭐야? 손이 덜덜 떨립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아니야, 분명 오해일 거야.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기로 합니다. 아직은. 며칠 후 가게에서 장사를 하던 중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여기 박순자 씨 맞죠? 네, 그런데요. 저희 최민호 씨 채무 때문에 왔습니다. 혹시 남편분 어디 계세요? 채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모르세요? 남편분이 저희한테 3천만 원 빌려가셨는데 석 달째 이자도 안 갚고 계시거든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잠깐만요. 우리 남편이 돈을 빌렸다고요? 제가 전혀 모르는 일인데요. 부인이 모르실 리가요. 여기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부인 이름도 올라가 있는걸요. 남자가 내민 서류. 거기엔 분명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 도장이 아니에요. 위조된 거예요. 위조? 에이, 그렇게 발뺌하시면 곤란한데요. 이자라도 좀 주세요. 원금은 나중에 받더라도.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남편한테 직접 연락해 보세요. 남편분 전화 안 받으시던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두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200만 원만 주세요. 3개월치 이자예요. 안 그러면 남자들은 가게를 둘러봅니다. 마치 물건을 뜯어갈 듯한 눈빛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연락 말고요. 금요일까지 여기로 오세요. 꼭이요. 남자들이 나가고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3천만 원. 이자만 200만 원. 도대체 남편이 무슨 짓을 한 거지?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사채업자들이 가게까지 찾아왔어요. 3천만 원 빌렸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전화 좀 해줘요.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순자는 남편을 기다립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민호가 돌아옵니다. 여보, 오늘 사채업자들이 왔었어. 3천만 원 빌렸다는데
무슨 일이야? 민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아, 그거. 회사 운영자금 때문에 잠깐 빌린 거야. 곧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잠깐이 3개월이야? 그것도 나한테 말도 없이? 내 이름으로 보증까지 섰다며? 그게 급한 일이었어. 미안해. 다음 달에 거래처에서 돈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민호는 대충 둘러대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쫓아 들어갑니다. 다음 달이면 진짜 갚을 수 있어? 이자만 200만 원이래. 우리 어떻게 마련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끄고 있어. 신경 끄라고? 내 이름으로 보증 섰는데 어떻게 신경을 꺼? 시끄러워. 당신이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그냥 가게나 열심히 해. 민호의 목소리가 험악해집니다. 뒤로 한 발짝 물러섭니다. 남편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옆에 누워 코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 사람 정말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서재로 들어갑니다. 책상 서랍을 뒤집니다.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류 뭉치들, 회사 관련 자료들, 그리고 낯선 명함들. 여자 이름이 적힌 명함도 여러 장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손이 멈춥니다. 사진 속엔 남편과 젊은 여자가 다정하게 찍혀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로비, 바닷가. 최소 20장은 넘어 보입니다.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미인입니다. 명품 옷을 입고 남편의 팔짱을 끼고 웃고 있습니다. 사진 뒷면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 것은 한 달 전입니다. 2년. 2년 동안 바람을 피워왔다는 말입니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습니다. 들키면 안 됩니다.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둡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됩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30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고생도 함께하고 웃음도 함께하고 눈물도 함께 흘렸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아침 7시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옵니다. 뭐야, 벌써 일어났어? 밥은 했어? 기계적으로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곧 차려드릴게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차립니다. 밥, 국, 반찬. 손은 움직이지만 정신은 멍합니다. 식탁에 앉은 김말순이 투덜거립니다. 이 국 왜 이렇게 짜? 간도 제대로 못 맞춰? 죄송해요, 어머니. 요새 정신이 하나도 없더니. 가게 장사 안 되나? 얼굴이 왜 그래? 고개를 숙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바람 이야기도 빈 이야기도 아침을 먹고 가게로 향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200만 원 이자, 3천만 원 빚, 남편의 바람, 모든 게 엉켜 있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합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손님이 나가고 한숨을 쉽니다. 이 모든 게 악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눈 떠보니 30년 전 신혼이고 남편은 다정하고 모든 게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금요일이 다가옵니다. 이자 200만 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장을 확인합니다. 가게 운영비 빼고 남은 돈은 150만 원. 50만 원이 부족합니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결국 평생 모아둔 비상금을 꺼냅니다. 장롱 깊숙이 숨겨둔 100만 원. 언젠가 큰일 생기면 쓰려고 몰래 모은 돈입니다. 금요일 오후 약속 장소로 갑니다. 허름한 사무실. 남자 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셨네요. 돈 가져오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밉니다. 여기 200만 원 있어요. 남자가 돈을 세어봅니다. 됐네요. 다음 달에도 잊지 마시고요. 원금은 언제 갚으실 건가요? 그건 남편이 다음 달에 갚겠다고. 다음 달? 에이, 맨날 다음 달이에요. 최민호 씨가 맨날 다음 달이래요. 우리도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번 달 안에 원금 갚으세요. 이번 달요? 그건 너무. 아니면 이자가 더 붙어요. 월 10%씩. 알죠? 말문이 막힙니다. 월 10%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라 믿었던 그녀의 삶에 곧 지옥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남편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꼭 똑바로 얘기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날도 늦게 돌아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입니다. 여보, 얘기 좀 해요. 피곤해. 내일 해. 안 돼요. 오늘 꼭 해야 해요. 오늘 사채업자들 만나고 왔어요. 200만 원 줬어요. 내 비상금까지 털어서. 민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해야 해? 고맙다는 말 듣자고 한 게 아니에요. 이번 달 안에 원금 갚으래요. 3천만 원.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2년 동안 다른 여자랑 놀아나면서 무슨 돈이 있어서 갚아. 목소리가 커집니다. 참았던 감정이 폭발합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뭐? 다른 여자? 무슨 소리야? 서재 서랍에 사진 있더라고요. 여자랑 찍은 거 20장도 넘게. 2년 전부터요. 민호는 당황하지만 이내 표정을 바꿉니다. 그게 사업 관계자야. 오해하지 마. 사업 관계자가 팔짱 끼고 바닷가 가요?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웃어요? 그건 이제 그만해요. 나도 바보 아니에요. 30년 살았는데 이 정도는 알아요.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민호는 한숨을 내쉬고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알았어. 내 말이 맞아. 나 바람 피웠어. 그래서 어쩔 건데? 귀를 의심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뻔뻔하게 인정합니다. 뭐라고? 들은 대로야. 나 다른 여자 있어. 그 여자가 나한테 훨씬 잘해줘. 당신처럼 잔소리도 안 하고. 당신 지금.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나 이제 당신이랑 살기 싫어. 이혼하자. 그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뭐라고? 이혼?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혼? 그래, 이혼. 나 이제 당신이랑 못 살겠어. 매일 반찬 냄새 나는 집에서 돈도 제대로 못 버는 당신이랑 뭐하러 살아? 벽에 기댑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럼 그동안은 뭐였어? 30년이 뭐였냐고. 30년? 그냥 참고 산 거지.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당신이랑 헤어지지 말라고 하셔서.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왜?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 여자랑. 민호는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집 나갈 거야. 당분간 호텔에서 지낼 거니까 연락하지 마. 빚은 어떡하고, 3천만 원은 어떡하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이름으로 보증 섰잖아.
당신이 내 도장 위조해서 찍은 거잖아. 증거 있어? 없으면 떠들지 말고. 민호는 짐을 다 싸서 현관으로 향합니다. 그의 팔을 붙잡습니다. 가지 마요. 제발, 우리 다시 얘기해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요. 고칠게요. 노. 민호는 거칠게 손을 뿌리칩니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힙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눈물만 주르륵 흐릅니다. 3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어머니 방 문이 열리고 김말순이 나옵니다. 뭐야, 새벽부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무슨 일이야?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봅니다. 어머니, 민호가 나간다고. 이혼하겠대요. 김말순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집니다. 하지만 이내 평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들이 나가겠다는 거야? 제가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30년 동안 이 집안 위에 헌신했는데. 헌신? 반찬 가게 하나 운영하는 게 헌신이야?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할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요새 집안 살림도 엉망이잖아. 밥도 제대로 못하고 내 아들이 밖에서 여자 만나는 것도 다 내 탓이야. 제 탓이요? 남편이 바람 피운 게 제 탓이에요? 당연하지. 남편을 제대로 붙잡아 두지 못한 내 탓이지 누구 탓이야. 김말순의 말에 기가 막힙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고 빚까지 지고 왔는데 그게 다 제 탓이라고요? 시끄러워. 내가 복이 없으니까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인 거야. 처음부터 내가 시집 오면서부터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어. 30년 동안 들었던 말이지만 오늘따라 더 날카롭게 가슴에 박힙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안에 뭘 잘못했어요? 30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 내가 뭘 안다고 최선이야. 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더 이상 민호한테 연락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김말순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집니다. 새벽 5시 습관처럼 일어나지만 가게에 갈 기운이 없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사채업자입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씨, 저번에 말했잖아요. 이번 달 안에 원금 갚으라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입금 확인이 안 되네요. 그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은 무슨. 오늘 안으로 안 갚으면 내일부터 일일이자 붙어요. 하루에 1%씩. 알죠? 하루에 1%요? 3천만 원에 1%면 하루에 30만 원씩입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남편이 곧 돈을 마련할 거예요. 남편? 최민호 씨 지금 잠적 상태잖아요. 우리도 연락 안 돼요. 그러니까 부인이 갚으셔야죠. 전화가 끊어집니다. 주저앉습니다. 3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가게 매출로는 턱도 없습니다. 통장을 다시 확인합니다. 150만 원. 비상금도 이미 다 썼습니다. 결국 은행으로 향합니다.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은행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고객님, 현재 소득으로는 대출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담보로 잡을 게 있으세요? 집이 있긴 한데요. 집 명의가 어떻게 되세요? 제 명의랑 남편 명의 공동이요. 그럼 남편분 동의 없이는 담보대출이 안 됩니다. 고개를 떨굽니다. 남편은 연락도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신용대출은 가능하신데 금액이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0만 원. 3천만 원엔 턱도 없습니다. 은행을 나와 막막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가게 단골 손님인 이 사장님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합니다. 사장님, 혹시 제가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돈요? 얼마나요? 한 2천만 원 정도요. 꼭 갚을 테니까. 이 사장님의 얼굴이 난처해집니다. 아이고, 순자 씨. 저도 요새 사정이 안 좋아서요. 그 큰 돈은 좀 어렵겠는데. 그럼 1천만 원만이라도. 그것도 지금은 좀 미안해요. 고개를 숙입니다. 친구들에게도 연락해 봅니다. 하지만 모두 사정이 어렵다며 거절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사채업자들이 다시 가게로 찾아옵니다. 이번엔 4명입니다. 박순자 씨, 약속 안 지키셨네요? 죄송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은 이미 다 줬어요. 이제 이자까지 합쳐서 3,500만 원입니다. 남자들은 가게 안을 둘러봅니다. 이 가게 권리금이 얼마예요? 권리금요? 이 가게라도 넘기세요. 그럼 빚 탕감해 드릴게요. 깜짝 놀랍니다. 가게는 안 돼요. 이게 제 유일한 생계 수단인데요. 그럼 돈 갚으세요. 내일까지 안 갚으면 이 가게 문 닫을 겁니다. 합법적으로요. 남자들이 나가고 무너집니다. 30년 운영한 가게. 손님들과 정을 나누고 보람을 느끼던 이곳. 이걸 빼앗긴다고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시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혹시 돈 좀 있으시면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김말수는 TV를 보다 말고 쳐다봅니다. 돈? 내가 무슨 돈이 있어? 평생 모으신 돈 있으시잖아요. 쌈짓돈이라도요.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내 빚 갚으라고 모은 돈 아니야. 어머니, 제발이요. 민호가 진 빚인데 민호 어머니가 도와주셔야죠. 민호가 진 빚? 증거라도 있어? 내 이름으로 보증 선 거잖아. 내 빚이지.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에요. 가게를 빼앗기면 저희 어떻게 살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한테 왜 매달려? 김말수는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옵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안을 배회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는데 방 안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립니다. 새벽 2시인데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걸까요? 문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응, 알겠어.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날 거야. 순자, 그것도 이제 얼마 못 버틸 거야. 김말순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또렷하고 힘이 있습니다. 병약한 모습은 어디 가고 건강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그래, 가게 빼앗기면 집도 곧 넘어갈 거야. 그럼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거지.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무슨 계획? 가게와 집을 빼앗는 게 계획이라고? 민호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30년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아. 곧 다 우리 거야. 민호? 시어머니가 민호와 통화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여자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조심해서 움직여.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 황급히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뭔가를 꾸미고 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김말수는 평소처럼 기력 없이 방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에 나간 사이 몰래 외출하는 것을 이웃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오늘 아침에 어머님 외출하시던데요? 혼자서요. 네. 우리 어머니가요? 네. 택시 타고 어디 가시더라고요. 멀쩡하게 걸어서요. 의아합니다. 시어머니는 다리가 불편해서 잘 못 걷는다고 했는데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넌지시 물어봅니다.
어머니, 오늘 외출하셨어요? 아니, 종일 집에 있었는데? 이웃분이 어머니 나가시는 거 봤다는데요. 김말순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헛것 본 거겠지. 내가 이 몸으로 어딜 나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방에 들어갑니다. 장롱을 열어봅니다. 옷가지들 사이로 작은 금고가 보입니다. 잠겨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봅니다. 시어머니 생일, 민호 생일, 여러 번호를 시도해 봅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금고가 열립니다. 결혼 날짜였습니다. 금고 안엔 현금 뭉치와 서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현금은 대충 봐도 5천만 원은 넘어 보입니다. 쌈짓돈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서류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그리고 낯선 계약서, 서류들을 펼쳐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집과 가게 건물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소유주가 순자와 민호 공동 명의가 아니라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김말순. 손이 떨립니다. 시어머니가 집과 가게를 담보로 잡았다고요? 통장 사본을 봅니다. 김말순 명의 통장입니다. 잔액이 3억 원. 3억 원. 병약한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돈을 모았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서류. 계약서입니다. 위장결혼 계약서. 눈을 의심합니다. 갑 김말순을 최민호병 박순자. 계약 내용 병 박순자는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 모르는 상태로 을 최민호와 결혼한다. 갑과 을은 병으로부터 재산을 편취하여 나눠 갖는다. 계약 기간 30년 또는 재산 편취 완료 시까지. 서류 하단엔 김말순과 최민호의 서명이 있습니다. 날짜는 30년 전, 민호와 결혼하기 일주일 전입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30년. 30년이 모두 계획된 거짓이었습니다. 결혼도 사랑도 가족도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에서 서류가 떨어집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온 것입니다. 황급히 서류를 금고에 넣고 문을 잠급니다. 방을 나와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30년간 속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라는 게 뭘까요? 나는 고아 출신인데 무슨 재산이 있다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것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잠들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복수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가게는 위기에 처했고 집도 담보로 잡혔습니다. 결심합니다.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내가 누구인지 무슨 재산이 있는지 알아내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구청으로 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기 위해서입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내밀며 말합니다. 고객님, 혹시 본인 출생 관련 서류도 필요하세요? 출생 관련 서류요? 네, 여기 보시면 출생신고가 2번 되어 있네요. 한 번은 박순자로, 한 번은 최순희로요. 최순희?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아마 개명하신 것 같은데요. 원래 이름이 최순희였다가 박순자로 바꾸신 것 같아요. 서류를 받아듭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확인합니다. 출생신고 최순희, 아버지 최동진, 어머니 미상, 개명신고 최순희에서 박순자로, 신고인 김말순, 최동진. 이 이름도 처음 듣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옛날 신문을 검색합니다. 최동진,
30년 전 기사가 나옵니다. 재벌 최동진 회장 별세, 향년 58세, 유산 500억 원 규모. 화면을 응시합니다. 500억 원. 기사를 계속 읽습니다. 최 회장은 생전 숨겨둔 딸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재산은 재혼한 부인 김말순과 아들 최민호가 상속받을 것으로 보인다.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집니다. 나는 최동진의 딸입니다. 진짜 상속녀입니다. 그리고 김말순과 최민호는 그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나와 위장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도서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모든 게 이해됩니다. 30년간의 구박, 냉대, 무시. 모든 게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메아리칩니다. 당신이랑 헤어지지 말라고 하셔서. 시어머니 목소리도 들립니다. 곧 다 우리 거야. 주먹을 불끈 쥡니다. 남편의 빚도 가게 위기도 모든 게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재산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빼앗겼는지. 일어섭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남편의 싸늘한 눈빛과 시어머니의 가시돋친 말들. 대체 이 집안에선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도서관을 나선 순자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씨 맞으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의 소속 변호사 강철수입니다. 변호사요? 네, 최동진 회장님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최동진, 내 아버지. 무슨 말씀이신지 전화로는 곤란하고요.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시나요? 내일요? 네, 중요한 일이라서요.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 시청역 2번 출구 앞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깁니다. 변호사? 최동진 회장 관련? 혹시 유산 문제일까요? 다음 날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카페에 들어서니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손을 듭니다. 박순자 씨 맞으시죠? 저는 강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습니다. 강철수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최 회장님께서 30년 전에 제게 맡기신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순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하지 못해서. 너의 어머니는 아빠가 사랑했던 여인이었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결혼할 수 없었다. 그녀는 너를 낳고 세상을 떠났다. 아빠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로 했다. 하지만 재혼한 부인 김말순과 그녀의 아들 민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돈만 노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빠는 너를 숨기고 모든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어렸기에 30년 후에 진실을 밝히라고 강 변호사에게 부탁했다. 30년이 지나면 너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김말순과 민호에게 속지 마라. 그들은 처음부터 재산을 노린 사람들이다.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너의 아빠 최동진.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아빠, 내게 아빠가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한 아빠가. 강철수가 조용히 말합니다.
최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전 모든 재산을 신탁으로 묶어두셨습니다. 30년 후 딸 최순희에게 모두 상속한다고요. 그럼 김말순과 민호는요? 그들에게는 한 푼도 안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회장님께서 비밀로 하셨으니까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김말순과 민호가 나를 이용하려 했구나. 강 변호사님, 그럼 제 재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신탁 관리로 30년간 불려왔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800억 원 정도 됩니다. 800억 원. 현기증이 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요? 네, 당신의 법적 이름이 최순희에서 박순자로 바뀌었습니다. 신고인이 김말순이고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제가 증명을 해야 하는군요. 제가 최순이라는 걸. 정확합니다. DNA 검사와 출생 기록을 대조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강철수는 서류를 내밉니다. 이건 30년 전 최 회장님께서 남기신 당신의 탯줄 혈액 샘플 보관 기록입니다. 이걸로 DNA 대조하면 됩니다. 서류를 받아듭니다. 그럼 언제 검사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제가 병원과 약속을 잡아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합니다. 체열을 하고 검사를 진행합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카페로 돌아온 두 사람, 강철수가 말합니다. 박순자 씨, 아니 최순희 씨,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이요? 김말순과 최민호는 당신이 진짜 상속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간 당신을 이용해 왔고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어요. 어제 시어머니 방에서 위장 결혼 계약서를 봤거든요. 강철수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걸 보셨어요? 그럼 이제 아시겠네요.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네, 30년 동안 속았어요. 결혼도, 가족도, 사랑도 모두 거짓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강철수는 진지하게 말합니다. 일단 들키면 안 됩니다. DNA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그들이 눈치채면 증거를 없앨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명함입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함을 받아 지갑에 넣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800억 원. 내 돈 800억 원. 30년 동안 반찬 가게에서 고생하며 살았는데 사실은 재벌 상속녀였다니.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입니다. 박순자 씨 오셨네요. 오늘이 마지막 기한인 거 아시죠? 알아요. 근데 아직 돈을 못 구했어요. 그럼 이 집 넘기셔야죠. 여기 서류 있어요. 사인하세요. 남자가 내민 서류. 집을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서류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 집도 사실은 내 재산에서 나온 거겠지. 김말순이 담보로 잡았다는 것도 사기일 거야. 하지만 지금은 증거가 없습니다. DNA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서류를 밀어냅니다. 일주일만 더 주세요. 일주일 후에 돈 마련할게요. 일주일? 그동안 이자가 얼마나 불른데요? 얼마든 갚을게요. 일주일만요.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합니다. 좋아요. 딱 일주일. 그때까지 안 갚으면 이 집뿐만 아니라 가게도 다 넘어갑니다. 알겠어요. 남자들이 떠나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누구였어? 또 빚쟁이들? 네, 어머니. 정말 한심하네. 내가 돈 관리를 못해서 이 꼴이지. 참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어머니,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일주일 후면 갚을게요. 김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갚을 돈이 어디 있다고? 내가 무슨 수로?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일주일만 버티면 돼요. 방법? 무슨 방법?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해요. 김말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너 무슨 짓 하려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김말순이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겁니다. 민호야, 나야. 순자, 이것이 뭔가 이상해. 일주일 후에 돈 갚을 수 있다고 그래. 전화 너머 민호의 목소리.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것이 무슨 돈이 있다고? 나도 모르겠어. 근데 표정이 달라졌어. 뭔가 알아낸 것 같아. 혹시 우리 계획을 눈치챈 건 아니겠지? 글쎄, 확실하진 않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어머니는 그것 잘 감시하고 있어. 전화가 끊어집니다. 김말수는 방문을 바라봅니다. 눈빛이 차갑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가게로 향합니다. 평소처럼 반찬을 만들고 장사를 합니다. 하지만 손님들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사장님, 소문 들었어요? 이 가게 곧 문 닫는다면서요? 네. 무슨 소리예요? 사채업자들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던데요. 사장님이 빚 못 갚아서 가게 넘긴다고. 화가 납니다. 미리 소문을 퍼뜨려서 장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저 가게 안 넘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손님들은 불안해합니다. 단골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습니다. 매출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루 매출이 평소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한숨을 쉽니다. 이것도 다 계획의 일부겠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집안이 엉망입니다. 가구들이 뒤집어져 있고 서랍들이 열려 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김말순이 방에서 나옵니다. 아, 내가 왔구나. 도둑이 든 것 같아. 도둑이요? 응, 내가 잠깐 나갔다 왔더니 이 모양이더라. 급히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도 엉망입니다. 서랍이 뒤져져 있고 옷장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중요한 건 없습니다. 강 변호사 명함은 지갑에 넣어서 가지고 다녔으니까요. 알았습니다. 도둑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뒤진 겁니다. 내가 뭘 알아냈는지 확인하려고. 어머니,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말수는 당황한 표정을 잠깐 짓다가 이내 말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별로 없어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가자. 역시나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방을 정리하면서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며칠 후 강철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박순자 씨 DNA 결과 나왔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당신이 최동진 회장의 친딸이 맞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럼 이제 재산을 찾을 수 있나요? 네,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소 2주는 봐야 해요. 2주요? 그럼 너무 늦는데요. 일주일 후까지 돈을 갚아야 해요. 강철수는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정도요. 나중에 재산 찾으면 갚으시면 됩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서 드리죠. 같은 카페에서요. 다음 날 강철수를 만나 5천만 원을 받습니다. 이걸로 사채 빚을 갚고 가게와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박순자 씨, 아직 조심하세요. 김말순과 최민호가 눈치챌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합시다. 위장 결혼,
재산 편취 미수, 사기, 모든 걸 고소할 겁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30년 동안 당한 걸 다 갚아줄 거예요. 그날 오후 사채업자들을 만납니다. 여기 3,500만 원 있어요. 이자까지 다 갚을게요. 남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돈을 받습니다. 오, 정말 구하셨네요? 어디서 났어요? 그건 제 일이에요. 이제 차용증 돌려주세요. 남자들은 차용증을 찢어줍니다. 됐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됐네요. 안도합니다. 이제 가게와 집을 지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생각합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자야, 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사채업자들 만나고 왔어요. 빚 다 갚았어요. 김말순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뭐, 빚을 갚았다고? 무슨 돈으로? 제 돈으로요. 내 돈?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웃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당당하게 웃습니다. 있어요. 제가 몰랐을 뿐이지 원래 제 돈이었어요. 김말순의 표정이 창백해집니다. 너 혹시? 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제가 누군지, 당신들이 뭘 했는지. 김말순은 뒤로 휘청거립니다. 뭘 안다는 거야? 최동진 회장의 딸이 접니다. 진짜 상속녀는 저였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30년 동안 저를 속이고 제 재산을 노렸죠. 김말순은 말문이 막힙니다. 그건 증거도 다 있어요. DNA 검사 결과, 유언장, 위장 결혼 계약서 다 있어요. 김말순은 주저앉습니다. 순자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이제 얘기할 것도 없어요. 법정에서 봐요.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김말순은 급히 전화를 겁니다. 민호야, 큰일 났어. 순자 그것이 다 알아냈어. 어떻게? 전화 너머에서 민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어떻게 알았어? DNA 검사까지 했대. 유언장도 있대. 젠장, 강철수 그놈이 움직였구나. 어떡하지? 우리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아니야, 아직 방법이 있어. 증거를 없애면 돼. 어떻게? 내일 당장 가겠어. 순자 그것 제거하면 돼. 제거? 무슨 소리야? 죽이면 되잖아. 상속자가 없으면 우리가 받는 거야. 김말순은 숨이 턱 막힙니다. 미쳤어? 사람을 죽인다고? 어머니가 30년 전에 계획한 거잖아. 이제 와서 왜 그래? 하지만, 걱정하지 마. 사고로 위장하면 돼. 내일 밤에 끝낼게. 전화가 끊어집니다. 김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소파에 앉습니다. 30년 전 최동진 회장을 독살했을 때처럼 다시 손을 더럽혀야 하는 걸까요? 방에서 불이 꺼집니다. 김말순은 부엌으로 가서 서랍을 엽니다. 안에 작은 약병이 있습니다. 수면제, 내일 아침 음식에 타면 됩니다. 그럼 민호가 와서 끝낼 겁니다. 하지만 순자는 방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방문에 귀를 대고 시어머니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급히 강철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위험해요. 저를 죽이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강철수에게서 답장이 옵니다. 지금 당장 집을 나오세요. 제가 차로 데리러 갈게요. 10분 후 집 앞 골목에서 만나요. 조용히 짐을 쌉니다. 중요한 서류들과 옷까지 몇 벌. 창문을 열고 밖을 확인합니다. 1층이라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가방을 먼저 던지고 조용히 창문을 넘습니다. 골목으로 달립니다. 5분 후 강철수의 차가 도착합니다. 타세요. 차에 올라탑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김말순이 현관 밖으로 나와 소리칩니다. 순자야,
어디가? 하지만 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갇혀 살았던 지옥에서 마침내 탈출했습니다. 강철수가 말합니다. 제 사무실로 가시죠. 거기가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에 재산 청구 신청을 하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침내 열린 시어머니의 비밀 금고. 그 안에서 발견된 낡은 서류 한 장이 그녀의 30년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합니다. 강철수의 사무실에 도착한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여기서 오늘 밤 주무세요.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살인 음모, 사기, 재산 편취 미수, 위조, 모든 걸 다 고소할 겁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들입니다. 비록 거짓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강철수가 표정을 읽습니다. 힘드시죠? 네, 솔직히요. 미워해야 하는데 한편으론 슬프기도 하고 당연합니다. 30년이란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저는 정말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믿었어요. 시어머니는 까다로우셔도 제 어머니라고 생각했고 남편은 비록 요즘 달라졌지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강철수는 조용히 듣습니다. 하지만 모두 연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이용하려고 만든 거짓말이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박순자 씨, 우는 게 당연합니다. 실컷 우세요. 내일부터는 강해져야 하니까요. 그날 밤 실컷 웁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냅니다. 다음 날 아침 각오를 다집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 강철수가 말합니다. 오늘 고소장 접수하고 나면 김말순과 최민호 쪽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협박할 수도 있고 회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모든 연락은 저를 통하세요. 직접 받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검토합니다. 이거 사안이 크네요. 30년 동안 계획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증거 서류 다 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넘겨봅니다. DNA 검사 결과, 유언장, 위장결혼 계약서 사본.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곧 피고소인들을 소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온 순자는 홀가분합니다. 드디어 첫걸음을 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이 울립니다. 민호입니다. 강철수가 말립니다. 받지 마세요. 하지만 궁금합니다. 민호가 뭐라고 할지. 받겠습니다. 순자야, 나야.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긴. 내가 우릴 고소했다며? 경찰한테서 연락 왔어. 당연하죠. 당신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순자야,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오해요? 30년 동안 저를 속인 게 오해예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가 시킨 거야. 나도 피해자야. 코웃음을 칩니다. 피해자? 당신이 피해자라고요? 다른 여자 만나고 저를 버린 사람이? 그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민호의 목소리가 간절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기라는 걸. 필요 없어요. 법정에서 봐요. 순자야, 제발. 고소 취하해줘.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순자, 내가 만약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너도 끝이야. 협박이에요? 협박이 아니야. 경고야. 내가 가진 증거들, 그거 불법으로 얻은 거잖아. 어머니 방 무단 침입해서 훔친 거, 움찔합니다. 그리고 너 혼자 800억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도 30년 동안 너 돌봤어. 권리가 있어. 권리요? 저를 속이고 이용한 사람들이 무슨 권리가 있어요? 법은 그렇게 보지 않아. 사실혼 관계 30년이면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어. 말문이 막힙니다. 민호가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너 반찬 가게, 그거 내 돈으로 차린 거야. 내 명의로 된 것도 있고, 그것도 다 내 거야.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증거 다 있어. 은행 기록, 계약서 다 있다고. 혼란스럽습니다. 정말일까요? 강철수가 메모를 보여줍니다. 협박입니다. 녹음하세요.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녹음을 시작합니다. 민호,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내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고소할 거야. 무단 침입, 절도, 명예훼손 다 고소할 거야. 그러세요. 저도 안 물러서요. 순자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 합의하자. 재산 반반 나누고 조용히 헤어지자. 싫어요.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당신들은 감옥에 가야 해요.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방법이 있어. 기다려봐. 전화가 끊어집니다. 강철수가 말합니다. 잘하셨어요. 다 녹음됐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합니다. 변호사님, 민호 말이 맞나요? 제가 증거를 불법으로 얻었다고 문제가 되나요? 글쎄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위장 결혼 계약서 같은 건 애초에 불법 문서니까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가게는요? 정말 민호 돈으로 차린 건가요? 확인해 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은행 기록을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두 사람은 구청과 은행으로 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가게 건물의 소유주는 김말순입니다. 순자 명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제가 30년 동안 운영했는데. 강철수가 서류를 자세히 봅니다. 여기 보세요. 30년 전에 김말순이 건물을 샀고 박순자 씨한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겁니다. 무상으로요? 네, 임대차 계약도 없이 그냥 쓰게 한 거죠. 법적으론 박순자 씨 권리가 없습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럼 가게도 제 거 아니었어요? 법적으론 그렇습니다. 집은요? 집도 확인해 봅니다. 집 역시 김말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30년 동안 제 것이라고 믿었던 가게와 집, 모두 시어머니 거였습니다. 강철수가 위로합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 진짜 재산은 800억입니다. 가게와 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겐 전부였어요. 30년의 땀과 눈물이 담긴 곳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800억을 찾는 게 먼저예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재산 청구 신청이 접수되었고 심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말순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청구에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박순자는 최순희가 아니다. 개명 기록이 있지만 동일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 DNA 검사 결과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최동진 회장의 유언장은 위조되었다. 강철수가 설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지만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얼마나요? 최소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1년이요? 네, 그동안 재산은 동결됩니다. 박순자 씨도 못 쓰고 김말순도 못 씁니다. 막막합니다. 1년을 어떻게 버팁니까? 당장 살 집도 없고 가게도 빼앗겼는데 강철수가 말합니다. 일단 제가 운영하는 고시원에 방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지내세요. 무료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생활비는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나중에 재산 찾으면 갚으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최 회장님이 저를 믿고 맡기신 일입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고시원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방 하나, 화장실과 부엌은 공동으로 씁니다. 30년 동안 살던 집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최소한 여기는 진짜 내 공간입니다. 거짓으로 얻은 안락함보다 진실 속의 불편함이 낫습니다. 며칠 후 옛 가게 앞을 지나갑니다. 가게는 이미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킨집으로 바뀌었습니다. 30년 동안 정성껏 가꿔온 반찬 가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단골 손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만든 반찬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장님? 돌아보니 단골 손님 김 선생님입니다. 어머, 김 선생님. 사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가게 문 닫으시고 연락도 안 되고. 죄송해요. 사정이 생겨서요. 우리 동네 사람들 다들 걱정했어요. 사장님 반찬이 너무 그리워요. 김 선생님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곧 다시 시작할게요. 정말요? 그럼 꼭 연락 주세요. 우리 다들 기다릴게요. 김 선생님이 떠나고 생각합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가게는 빼앗겼지만 내 기술은 아무도 못 빼앗아. 작은 가게를 알아봅니다. 월세가 저렴한 곳.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보증금과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강철수에게 다시 빌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빌렸습니다. 은행 대출을 알아보지만 신용이 좋지 않아 거절당합니다. 사채업자들한테 빌릴 수도 없습니다. 다시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식당에 취직합니다. 작은 한식당. 주방 보조로 일합니다. 하루 8시간 최저시급. 30년 동안 사장님으로 살다가 다시 직원이 된 겁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번 돈이 소중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납니다. 돈을 모읍니다. 한 푼, 2푼.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아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철수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박순자 씨, 재판 날짜 잡혔습니다. 다음 달 15일입니다. 드디어요? 네, 1차 공판입니다. 증인 신문도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증언할 내용을 정리하세요. 그날부터 밤마다 일기를 씁니다. 30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무시, 외로웠던 순간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후의 배신감. 모든 걸 글로 담습니다. 재판 전날 밤 떨립니다. 내일 법정에서 그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30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강철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변호사님, 저 너무 떨려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 기억하세요. 진실은 당신 편입니다. 진실이 이기는 거 맞죠?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증거는 확실합니다. 만약에 지면 어떡하죠? 강철수는 잠시 침묵하다 말합니다. 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안심하고 잠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법원으로 향합니다. 법정 앞에서 김말순과 최민호를 마주칩니다. 30년 만에 다시 보는 그들의 얼굴. 김말순은 평소처럼 병약해 보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코웃음을 칩니다. 여전히 연기를 하고 있구나. 민호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여자겠죠. 민호가 바람핀 상대. 순자야. 민호가 다가옵니다. 우리 정말 법정까지 와야 했어? 당신이 원한 거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민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기라는 걸. 늦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판사가 사건 개요를 설명합니다. 원고 박순자는 피고, 김말순과 최민호가 30년 동안 위장 결혼으로 자신을 속이고 재산을 편취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납니다. 판사님,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원고는 정상적으로 결혼했고 30년 동안 부부로 살았습니다. 강철수가 반박합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위장결혼 계약서입니다. 계약서가 제출됩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말합니다. 이 계약서는 불법 취득한 것입니다. 원고가 무단 침입해서 훔친 것입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추후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석에 섭니다. 강철수가 질문합니다. 박순자 씨, 언제 자신이 최동진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2달 전쯤입니다. 강철수 변호사님께 연락을 받고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까? 네,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고아 출신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최민호 씨와의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눈물을 참으며 대답합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 구박받고 남편에게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왜 30년을 참았습니까? 가족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피고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합니다. 박순자 씨 30년 동안 구박받았다면서 왜 이혼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정말 그래서입니까? 아니면 피고들의 재산이 탐나서 버틴 건 아닙니까? 화가 납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제 재산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렇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혹시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판은 계속됩니다. 김말순이 증인석에 섭니다. 저는 30년 동안 며느리 박순자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구박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소리칩니다. 판사가 주의를 줍니다. 원고는 조용히 하세요. 김말순이 계속 말합니다. 박순자가 욕심이 많아서 우리 재산을 노렸습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고소한 겁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립니다. 재판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결국 판사가 말합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한 달 후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허탈합니다. 강철수가 위로합니다. 잘하셨어요. 첫 공판치고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거짓말을 보세요. 저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법정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고개를 떨굽니다.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은 그녀에게 다가온 한 남자의 그림자. 과연 이 손길은 마지막 남은 희망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의 시작일까요? 고시원으로 돌아온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거짓말쟁이들과 싸운다는 게 이렇게 지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씨 맞으십니까? 저는 최동진 회장님의 오랜 비서였던 사람입니다. 비서요? 강철수 변호사님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회장님께는 비서가 여럿 있었습니다. 저는 최측근이었던 김상철이라고 합니다. 의아합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회장님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리고 김말순에 대한 진실도요. 진실이요? 전화로는 곤란합니다. 내일 만나 뵙고 싶습니다. 망설입니다. 혹시 김말순이 보낸 사람은 아닐까요? 어떻게 저를 믿을 수 있죠? 강철수 변호사님께 확인해 보세요. 제 이름 김상철. 30년 전 최동진 회장님 비서였다고요.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철수에게 연락합니다. 변호사님, 김상철이라는 사람 아세요? 최 회장님 비서였다는데요. 김상철? 아, 그분이요. 저보다 선배 비서셨습니다. 회장님이 가장 신뢰하시던 분이죠.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연락이 끊겼었는데 갑자기 왜 나타난 걸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일단 만나보세요.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납니다. 김상철은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발의 신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강 변호사님. 김 비서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30년 만이네요.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보다 박순자 씨를 뵙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상철은 순자를 바라봅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정말 회장님을 닮으셨습니다. 눈매가 똑같아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나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엄격하시지만 따뜻하셨죠. 특히 약자를 돕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김상철은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회장님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셨습니다.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재벌이 되신 분이죠. 그래서 더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김말순을 만나면서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김말순이요? 네, 김말순은 처음부터 회장님 재산만 노렸습니다. 김상철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김말순은 원래 클럽에서 일하던 여자였습니다. 회장님보다 20살이나 어렸죠. 회장님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민호가 회장님 아들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이요? 네, DNA 검사를 해보니 민호는 회장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말순은 끝까지 우겼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재혼한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민호를 키우셨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 민호는 시어머니 친아들이지만 우리 아버지 친아들은 아니었군요. 정확합니다. 민호의 친아버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말순의 옛 남자였죠. 그래서 회장님은 더욱 순이 양, 즉 지금의 박순자 씨를 찾으려 했습니다. 김상철은 계속 말합니다. 회장님의 첫사랑은 최순희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결혼하지 못했죠. 그분은 순희 양을 낳고 산후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회장님은 평생 그분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딸 순희를 찾아 헤맸죠. 하지만 고아원에 맡겨진 순희를 찾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이요? 네, 그 사이 김말순과 재혼하셨고 순희 양을 찾았을 땐 이미 건강이 나빠지신 후였습니다. 회장님은 고민하셨습니다. 김말순에게 딸의 존재를 알리면 위험할 것 같았죠.
왜요? 김말수는 이미 회장님을 서서히 독살하고 있었으니까요. 숨이 멎습니다. 독살이요? 네, 저는 의심했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신 게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몰래 회장님 음식을 검사했습니다. 소량의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비소? 강철수도 놀랍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김말순이 워낙 교묘하게 했으니까요. 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회장님은 믿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회장님은 비밀리에 유언장을 쓰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딸 순이에게 상속한다고요. 그리고 30년 후에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30년이나 기다리라고 하신 거죠? 순이 양의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순이 양은 고작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김말순이 눈치채면 순이 양도 위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30년 후 순이 양이 충분히 성숙해지고 강해진 후에 진실을 밝히라고 하신 겁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군요. 김상철도 눈물을 닦습니다.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이를 부탁한다고, 꼭 지켜달라고.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김말순이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협박했죠. 만약 회장님 독살 이야기를 퍼뜨리면 저를 살인 누명 씌우겠다고요. 저는 겁이 났습니다. 가족도 있고 지킬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30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컸습니다. 김상철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용기를 냈더라면 아가씨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김상철을 일으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철수가 말합니다. 김 비서님, 혹시 증거가 남아 있습니까? 독살에 대한? 김상철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30년 전 회장님의 혈액 샘플입니다. 제가 몰래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시 김말순이 구입한 비소 성분의 쥐약 영수증입니다. 강철수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거면 됩니다. 이걸로 김말순을 살인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심정입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라고 믿었던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였다니. 김상철이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김말순과 민호는 원래 한패였습니다. 민호의 친아버지와 김말순, 그리고 민호. 셋이 짜고 회장님을 노린 겁니다. 3명이요? 네, 민호의 친아버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김말순을 이용해 부자들에게 접근하게 했죠. 회장님도 그렇게 당하신 겁니다. 그 남자는 지금 어디 있나요?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강경화로요. 김상철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이건 30년 전 김말순과 그 남자, 그리고 민호가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겁니다. 녹음이요? 네, 제가 몰래 녹음했습니다. 회장님을 지키기 위해서요. 강철수가 녹음기를 작동시킵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에서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늙은이가 이제 얼마 못 가. 조금만 더 참아. 유산은 확실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내가 법적으로 부인이고 민호가 아들이잖아. 그 딸은 어떡하고? 딸, 회장이 찾았다는 그 딸. 걱정 마. 아무도 모르게 처리할 거야. 어떻게 해, 엄마? 그 딸을 우리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결혼시키는 거지. 저랑요? 그래. 너랑 결혼시켜서 평생 이용하는 거야.
재산 다 빼앗고.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30년이든 40년이든 상관없어. 끝까지 쥐어짜는 거야. 녹음이 끝납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30년 전부터 이미 계획했던 겁니다. 나를 이용하기로. 강철수가 말합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살인, 음모, 사기, 모든 게 증명됩니다. 울음을 터뜨립니다. 30년이 모두 계획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김상철이 손을 잡습니다. 아가씨, 이제 복수할 시간입니다. 회장님의 원수를 갚을 시간이에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듭니다. 네, 이제 알았어요. 제가 뭘 해야 하는지. 강철수가 말합니다. 내일 바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살인죄로요. 그리고 이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결심합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습니다. 반격할 것입니다. 다음 날 강철수는 경찰서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피고소인 김말순, 혐의 살인, 증거 30년 전 혈액 샘플, 비소 구입 영수증, 녹음 파일.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합니다. 김말순의 집이 압수수색됩니다. 김말순은 휠체어에 앉은 채 항변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는 아무 죄도 없어. 하지만 경찰은 집안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아냅니다. 30년 된 일기장. 김말순이 직접 쓴 것입니다. 일기장에는 최동진 회장을 독살하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늙은이 음식에 약을 탔다. 조금씩 천천히. 들키지 않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만 더 참으면 모든 재산이 내 것이다. 경찰은 김말순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김말순은 발악합니다. 나요. 나는 병자예요. 병자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찰이 휠체어를 확인하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병약한 모습도 모두 연기였던 겁니다. 김말순은 경찰차에 실려갑니다. 민호에게도 소환장이 발부됩니다. 공범 혐의입니다. 며칠 후 유치장에 갇힌 김말순을 면회갑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습니다. 김말순은 초췌해 보입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뭐하러 왔어?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뭐가?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왜 저를 30년 동안 속였어요? 김말순은 비웃습니다. 왜긴 왜야? 돈 때문이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인생은 원래 양육강식이야.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거지. 화가 납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가 진 거네요. 약한 놈이 된 거고요. 김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지른 죄의 대가예요. 일어섭니다. 법정에서 봐요. 그때 정당한 심판을 받으실 거예요. 순자야, 잠깐만. 김말순이 소리치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유치장을 나와 깨끗한 공기를 마십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강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시원했어요. 이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재판은 다음 주입니다. 이번엔 살인죄까지 포함되니 형량이 상당할 겁니다. 민호는요? 민호도 공범으로 기소됩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없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제 일일 뿐입니다. 회장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날 밤 고시원에서 편안하게 잠듭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푹 잡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순이야, 잘했다. 아빠가 자랑스럽다. 꿈속에서 웁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도 보고 싶었단다. 평생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이제 알았어요.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행복해라. 내 인생을 살아라. 꿈에서 깬 순자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따뜻한 눈물입니다. 다음 주 재판이 열립니다. 이번엔 방청객이 가득합니다. 언론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30년 위장결혼, 재벌 독살 사건.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합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피고인 김말순과 최민호가 입장합니다. 김말순은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입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피고인 김말순, 최민호는 살인, 사기, 재산 편취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 공소 사실을 진술하세요. 검사가 일어나 말합니다. 피고인들은 30년 전 최동진 회장을 독살하고 그의 친딸인 박순자를 속여 위장 결혼시킨 후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30년 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증거 서류들이 제출됩니다. 혈액 샘플, 녹음 파일, 일기장,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방청객들이 술렁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더 이상 변론할 게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김말순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민호는 몰랐어요. 제발 아들은 용서해 주세요. 김말순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지키려는 모습. 그게 진짜 모성애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일까요? 판사가 말합니다. 피고인은 앉으세요. 판결은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옵니다.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박순자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카메라를 향해 말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30년이 걸리더라도요. 그리고 악은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진짜 제 인생을요. 충격적인 진실 앞에 그녀는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불타오르는 그녀의 눈빛은 이제 처절한 복수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입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30년 동안 구박받으며 살았던 여자의 얼굴이 아닙니다. 당당하고 강인한 여인의 얼굴입니다. 강철수가 차를 가지고 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어요. 오늘 판결이 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아니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강철수는 순자를 바라봅니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본 모습을 찾은 것뿐이에요. 법원에 도착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방청객, 그리고 순자를 응원하는 사람들. 가게 단골이었던 김 선생님도 보입니다. 사장님, 화이팅! 손을 흔들어 화답합니다. 법정에 들어섭니다. 김말순과 민호가 이미 피고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해 보입니다. 일주일 동안 유치장에서 지낸 흔적이 역력합니다. 판사가 입장합니다. 전원 기립. 모두가 일어섭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모두 따라 앉습니다. 이제 피고인 김말순, 최민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피고인 김말순은 30년 전 최동진 회장을 독살한 살인죄,
피해자 박순자를 기망하여 위장 결혼시킨 사기죄, 재산 편취 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됩니다. 김말순이 고개를 떨굽니다. 피고인 김말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객들이 술렁입니다. 25년. 김말순의 나이를 생각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다름없습니다. 피고인 최민호는 공범으로서 사기죄, 재산 편취 미수죄가 인정됩니다. 다만 살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가담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됩니다. 피고인 최민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민호가 주저앉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박순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억 원을 연대하여 배상하라. 판결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모두 따라 일어섭니다. 김말순이 순자를 향해 소리칩니다. 순자야, 제발 선처를 부탁해. 내가 한마디만 하면 돼. 하지만 고개도 돌리지 않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모든 게 교정 직원들이 김말순과 민호를 데려갑니다. 순자야, 나는 내 시어머니야. 30년을 함께 산 가족이잖아. 김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법정을 나온 순자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입니다. 박순자 씨,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정의가 구현되어 다행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 재산을 찾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피고인들을 용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용서는 제 몫이 아닙니다. 법이 심판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자 회견이 끝나고 강철수와 함께 사무실로 갑니다. 이제 재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박순자 씨, 아니, 이제 최순희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괜찮아요. 30년 동안 박순자로 살았으니까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법원에서 재산 청구 승인이 났습니다. 신탁 관리된 800억 원 전액이 당신 것입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80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제게 도움을 주신 분들께 보답해야죠. 강철수가 미소 짓습니다. 착하시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선 강철수에게 사례금 10억 원을 지급합니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아니에요.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김상철 비서님께도 5억 원을 전달합니다. 김상철은 눈물을 흘립니다. 아가씨,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받으세요. 30년 동안 양심의 가책 속에 사셨잖아요. 이제 편히 사세요. 또한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증인으로 나와준 사람들, 응원해준 단골 손님들, 각자에게 감사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변호사님, 저는 식품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식품회사요? 네, 30년 동안 반찬 가게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좋은 음식, 정직한 음식이 필요하다는 걸요. 좋은 생각입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회사명은 순이식품으로 정합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최순이. 그 이름을 회사에 담기로 합니다. 자본금 50억 원으로 시작합니다. 공장을 짓고 직원을 고용하고 제품을 개발합니다. 30년 경험이 모두 녹아듭니다. 김치, 장아찌, 나물, 조림.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 방부제 없이, 첨가물 없이, 오직 신선한 재료만으로 만듭니다. 6개월 후 순이식품 1호 공장이 완공됩니다.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합니다. 강철수, 김상철, 옛 단골 손님들, 그리고 언론. 단상에 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30년 동안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 시간이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줬습니다. 무엇보다 정직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요. 순이식품은 정직하게 만든 음식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개업식이 끝나고 첫 제품이 출시됩니다. 순자표 김치, 순자표 장아찌.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30년 경력의 맛, 정직한 재료.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쏟아집니다. 3개월 만에 매출 100억을 돌파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수익금의 30%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합니다. 고아원에 기부하고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1년 후 순이식품은 업계 10위권 안에 듭니다. 직원도 500명으로 늘어납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명절 때마다 보너스를 주고 복지를 챙깁니다. 직원들은 순자를 진심으로 따릅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옛 가게 단골이었던 김 선생님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영업팀장으로 일하며 순자를 돕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1년 만에 이렇게 키우시다니.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해줬잖아요. 어느 날 옛집 앞을 지나갑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그 집.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삽니다. 잠시 멈춰섭니다. 이상하게도 그립지 않습니다. 거기엔 행복한 기억이 없으니까요. 발걸음을 돌립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며칠 후 강철수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박순자 씨, 김말순이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면회요? 네,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고민합니다. 만나야 할까요?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결국 면회를 가기로 합니다. 교도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김말순이 앉아 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모습.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순자야. 목소리도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너 잘 지내는 것 같더구나. 뉴스에서 봤어. 대답하지 않습니다. 회사도 크게 키웠다며? 대단하더라. 그게 할 말이에요? 김말수는 한숨을 쉽니다. 미안하다. 귀를 의심합니다. 뭐라고요? 미안하다고 했어. 너한테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지.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김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30년 동안 너를 이용했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를 괴롭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못된 짓이었어. 복잡한 심정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가난이 무서웠어. 다시는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 김말순이 말을 잇습니다. 나는 원래 가난한 집 출신이야. 어릴 때부터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렸지.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 하지만 틀렸어. 돈으로 산 관계는 진짜가 아니더라.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늦었지. 다 늦었어. 이제 나한테 남은 건 25년의 감옥 생활 뿐이야. 김말수는 고개를 떨굽니다. 민호는 어떻게 지내요? 민호도 교도소에 있어. 10년형을 받았으니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때는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지금은 남이나 다름없습니다. 순자야, 너는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오랫동안 침묵합니다. 용서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럴 거야.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어요. 뭔데? 저는 이제 자유예요.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났어요. 그게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김말수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그래, 잘됐다.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다시는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면회 시간이 끝납니다. 일어섭니다. 안녕히 계세요. 순자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멈춥니다. 너는 정말 강한 아이야. 30년 동안 버텨낸 것도, 지금 성공한 것도 모두 내 힘이야. 자랑스럽다. 고개를 끄덕이고 면회실을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합니다. 강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후련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차에 올라 집으로 향합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거리가 아름답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 후, 순이식품은 국내 식품회사 5위까지 올라섭니다. 직원은 2,000명으로 늘어났고 매출은 5천억을 돌파합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여성 CEO가 되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집니다. 30년 위장 결혼에서 재벌 CEO로 순자의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최순희 대표님, 인생 역전 스토리를 듣고 싶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습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30년 동안 속으며 사셨는데 어떻게 버티셨나요? 버틴 게 아니에요. 몰랐으니까요. 만약 알았더라면 하루도 못 버텼을 거예요. 그럼 진실을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배신감보다 해방감이 컸어요. 드디어 진짜 나를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복수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복수보다 중요한 건 잘 사는 거라는 걸요. 인터뷰는 계속됩니다. 앞으로 목표는 무엇인가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고요. 훌륭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니까요. 방송이 나간 후 수많은 메시지가 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셔서. 메시지들을 읽으며 미소 짓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뿌듯합니다. 어느 날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자신이 자랐던 바로 그 고아원입니다.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순이야, 아니, 이제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구나. 아니에요, 원장 선생님. 저는 여전히 순이에요. 정말 대단하게 됐더구나. 뉴스에서 봤어. 고아원에 10억 원을 기부합니다. 원장님, 이 돈으로 아이들 교육에 써주세요. 순이야, 이건 너무 큰 돈인데. 괜찮아요. 이곳에서 자란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니까요. 원장님은 눈물을 흘립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순자를 둘러쌉니다. 언니, 우리도 언니처럼 될 수 있어요? 당연하지. 너희는 모두 특별한 아이들이야. 꿈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마.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꿈에 대해 얘기합니다. 떠날 시간이 되자 한 아이가 묻습니다. 언니 행복해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응, 지금은 정말 행복해. 고아원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둥실 떠 있습니다. 아빠, 보고 계시죠? 저 잘 살고 있어요. 며칠 후 아버지 산소를 찾습니다.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곳입니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 최동진.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아빠,
저 또 왔어요.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30년 동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아빠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가방에서 꽃다발을 꺼내 무덤 앞에 놓습니다. 아빠가 남겨주신 재산 잘 쓸게요. 어려운 사람들 돕고 좋은 일에 쓸게요. 아빠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한참 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봅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배신당했지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일어섭니다. 아빠, 저 이제 갈게요. 자주 올게요. 산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합니다.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단상에 섭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립니다. 순이식품이 설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2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봉투를 꺼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보너스를 준비했습니다. 전 직원에게 월급의 200%를요. 직원들이 환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회사 주식 10%를 직원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우와. 함께 만든 회사니까 함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사장님, 사장님,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 가족입니다.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함께하는 가족. 파티가 끝나고 혼자 사무실에 남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30년 전 작은 반찬 가게에서 시작했던 여자. 지금은 이 도시를 내려다보는 CEO가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강철수입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최 대표님,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이요? 한국 여성 CEO 협회에서 연락 왔습니다. 올해의 여성 CEO로 선정되셨대요. 정말요? 네, 축하드립니다. 시상식이 다음 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올해의 여성 CEO.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가방을 챙겨 퇴근합니다. 집으로 향합니다. 고시원이 아닙니다. 이제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삽니다. 하지만 화려하지 않습니다. 검소하고 따뜻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거실 벽에는 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사진 앞에 서서 미소 짓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릴까요? 기대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오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최순이니까요. 30년의 거짓을 이겨낸 여자.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선 여자.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 여자. 눈을 감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손을 내밉니다. 그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 가장 큰 배신 속에서 가장 강한 나를 찾은 그녀의 이야기.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는 안녕하신가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순박한 여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그녀의 마지막 반격, 과연 통쾌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진실은 빛을 보았으며 한 여인은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순자, 아니 최순희의 이야기입니다.